뭔가 경제적으로든 그 멘탈적으로든 다른 돌파구를 찾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이 원칙 매매로 대응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뭘 해도 안 되고 손실만 커졌던 분들, 특히 이제 손실을 보는 순간 멘탈이 나가서 정신착란 초기 증세가 나타나는 분들은 그 오늘 이 매매법을 활용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 자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물타기를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더 올라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과 혹시 떨어지면 더 낮은 가격에 다시 살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음을 모두 품고 김빙구 씨는 물타기 했던 수량보다 많은 25주를 과감하게 손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식은 파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사는 타이밍부터 꼬이면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이제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을 외치면서 이제 매수 타이밍에 대한 가르침을 수없이 주고 있지만 일반적인 개인들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재미가 없고 그렇게까지 공부하고 할 거면은 주식 안 한다 하는 그 마인드가 기본으로 장착된 분들이 많거든요. 아무튼 얼마 전에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으로 번 돈이 많아요? 잃은 돈이 많아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이 훨씬 크다가 54%, 조금 수익이다 19%, 조금 손실이다 18%, 수익이 훨씬 크다 9%, 즉 100명 중 73명은 모두 손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3%는 오늘도 주식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그 73%를 위한 방송이니까 난 지금까지 수익이 더 크다 하는 분들이나 난 도움이 필요 없다 하는 분들은 다른 영상이나 요 위의 영상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생 내려만 가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장기간 하락하는 종목도 오르락내리락 물결을 치면서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고, 급락하는 종목도 어디선가는 잠시라도 반대응을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일단 큰 손실부터 줄여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물타기, 즉 추매 타이밍을 알아야 하고, 추매를 한 뒤 이제 주가가 반등을 했을 때는 종합적으로 그 손실 중이더라도 일부는 이제 덜어내는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데 이제 그날부터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 종목의 특수한 그 미래 비전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한 거라면 그 비전이 현실이 될 때까지 능력껏 매수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회사의 재료나 비전도 모른 채로 어디서 그냥 하는 말이나 추천을 듣고 또는 그냥 느낌이 좋아서 매수를 했다면 일단 기술적으로 걸리는 자리에서는 매수나 매도로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오늘 방송은 완전 그 막초보들을 위한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평선, 거래량, 매물대, 일봉 등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은 이제 먼저 그런 것부터 알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여러 가지 차트와 기술적 지표들은 그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맹신하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계좌가 상당히 불편해질 겁니다. 말 그대로 지표, 차트들은 그 어떤 원칙을 세우는데 참고할 수 있는 그 과거의 데이터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가 앞에서 말한 그 기술적으로 걸리는 자리란 하락 중에는 이제 지지선을 그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고, 상승 중에는 저항선을 그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단 어려운 차트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일봉 이평선이나 거래량, 매물대만 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이런 이제 기초적인 그 지점 외에도 상승 잉태형, 하락 잉태형, 적산병, 흑산병 등 그 특수한 그 캔들 패턴이 나온 자리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나온 자리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시는 그 피보나치 같은 라인들까지 이제 활용하고 주봉, 월봉까지 확장하면 그 위아래로 걸리는 그 기술적 자리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거를 알 필요는 없고 모든 걸 다 활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 활용하고 관심 있는 것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재차 말씀드리는 건데, 차트라는 건 결국 그 과거의 데이터를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뇌동매매를 피하기 위한 매매 원칙을 세우기 위한 보조자료일 뿐 그 절대적인 그 미래지표가 아니니까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데 그 종목이 바로 하락을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5%, 10% 손실률을 보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지선을 찾으십시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고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지선이나 저항선 같은 경우는 아무 자리나 느낌으로 막 고르는 게 아니고 기초적인 이평선이나 매물대 지표라도 좋으니까 기술적으로 그 걸리는 자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지 자리에서 물타기를 할지 아니면 일부 손절을 할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걸리는 자리마다 일부 대응을 하는 게 가만히 쳐다보다가 마이너스 30% 40% 되거나 갑자기 이제 랜덤하게 뇌동매매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이제 덜 불편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선택한 지지 라인에서 물타기를 할지 손절을 할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그건 이제 초보분들은 그냥 느낌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예, 어차피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뭔가 그 지지선이 이제 뚫릴 것 같다는 느낌이 오면 이제 들고 있는 물량의 10%에서 뭐 20%를 손절하시고요. 현금이 있는데 반등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10%에서 20%를 추매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종목이 많아지다 보면 하락 후 첫 지지 라인에서는 추가 현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 일부 손절을 하는 게 정신 건강에 더 좋을 겁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뒤에서 카카오뱅크로 직접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지금은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하락 후에 첫 지지 라인에서 여러분들은 비중 20%를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그 감, 느낌, 촉이 맞아서 이제 주가는 지지선을 뚫고 내려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2차 지지 라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아무 자리나 막 고르는 건 아니고 종목이 바뀌어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뭐 이평선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지표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가는 하락을 이어가서 2차 지지 라인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2번 연속 손절을 해서 비중을 더 줄이고 현금을 늘릴지 아니면 이번엔 앞서 손절한 수량만큼 재매수를 할지 또 느낌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일부 손절을 했는데 만약 상승을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억울하고 분할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 계좌에 그 손실이 찍히는 게 싫어서 또는 그 조금이라도 손실 보는 게 싫어서 주구장창 뭐 세워라 내워라 들고만 있거나 아니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멘탈이 나가서 뇌동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매매를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나 멘탈에 만족하신다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뭔가 경제적으로든 그 멘탈적으로든 다른 돌파구를 찾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이 원칙 매매로 대응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자리에서 일부 손절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면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들고 있는 게 더 많으니까 이대로 올라가면 땡큐고 혹시 더 떨어지면 더 싼 가격에서 다시 매수하면 되니까 괜찮아. 그렇게 이제 몇 번 반복하면서 이제 해당 매매 방식이 좀 익숙해지면 일단 그 주가 하락으로 인한 그 멘탈 붕괴는 크게 사라지실 겁니다. 그럼 계좌 손실은 어떻게 해요? 자, 이제부터 그 주가가 반등하는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손절한 이후에 그 가격이 영원히 안 오고 상승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땡큐입니다. 심지어 지지라인에서 물타기를 했는데 상승을 한다면 그건 완전 떼땡큐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보다는 보통 처음이나 초반에는 손절을 했다가 뒤에서 재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럼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 앞에 손절한 수량만큼 다시 재매수를 했는지 여부죠. 완전 똑같이 재매수를 했는데 상승하면 그것도 상당히 땡큐지만 만약 앞선 매도 수량보다 좀 부족하게 재매수를 했어도 이 매매의 특성상 영원히 지금 가격이 안 온다면 또 땡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주가가 반등을 했으니 매도를 해야 되는데 아래서 물타기한 주식만 보면 이익이지만 전체를 보면 여전히 손실 구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그 전체가 수익으로 바뀔 때까지 주구장창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하락할 때처럼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초반에 간단히 설명한 대로 상승할 때도 이제 상당의 이평선이든 뭐든 있겠죠. 그럼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지표나 이론을 기준으로 하나 골라서 저항 라인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죠? 추매해서 물타기를 할지 매도를 할지 결정이요. 난 뭐 미친듯이 공격하는 스타일이라 앞에서 물타기 잘한 거를 다 날려도 상관없다 하시면 물타기를 하셔도 되는데 이 매매법 자체가 멘탈이나 그 장고의 안정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상승시 걸리는 저항에는 추매가 아닌 매도나 홀딩을 결정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주식에는 오르는 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명언도 있잖아요. 저도 그 말, 그 명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을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달리는 말이 계속 달릴지 아니면 자빠질지 제대로 분별을 못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매매법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뭘 해도 안 되고 손실만 커졌던 분들, 특히 이제 손실을 보는 순간 멘탈이 나가서 정신착란 초기 증세가 나타나는 분들은 그 오늘 이 매매법을 활용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걸 실제 종목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장기 하락을 이어갔던 카카오뱅크인데
상장 초기로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 눈에 띄는 자리가 보입니다. 일단 캔들만 보면 이쁘게 딱 반등할 것 같은 모양새죠. 그리고 그날 매동도 보면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단순하게 여기까지만 보면 다시 출발하는 자리처럼 볼 수도 있는데 거래량을 보시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도 그렇지 전고점 부근에서 나온 거래치고는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에 대한 공부까지 하신 분들은 단순 정찰병이면 모를까 여기서 이제 본대가 들어갈 일은 없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은 예제니까 좀 하드하게 여기서 그냥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김빙구 씨는 주식 자금 1,000만 원이 있어서 이날 깔끔하게 종가 베팅으로 88,800원에 100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럼 대충 이제 890만 원쯤 되는데 사실 초보분들이 이렇게 한 방에 몰빵 들어가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진짜 오늘 중으로 뭐 2판, 4판, 결판 다 봐야 되는 뭐 트레이더나 전문 작업팀이 아니면 굳이 시드의 50% 이상을 한 방에 이제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다음날 봤더니 마이너스 7% 넘게 하락을 했는데 거래가 좀 나왔어요. 매동도 보니까 이제 외국인이 거의 800만 주의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야 이거 진짜 가나보다 하면서 심지어 여기서 이제 물타기까지 하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중수 이상 분들의 관점에서는 뭔가 심각한 상황이 하나 감지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이 따라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개인이 받은 물량이 모두 국내 기관 물량이었고요. 보통 이게 진짜 갈 자리였으면 이 개인 300만 주 매수가 기관 쪽에 있고 이 기관 1100만 주 매도가 개인 쪽에 있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종목들 중에는 개인이나 이제 외국인이 끌고 가는 종목도 있긴 한데 이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춘추전국이라 그 누가 주도하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정석적으로 또 보수적으로 개인들의 매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거래가 좀 나왔는데 5일선에 부딪히고 밀리는 것도 좀 걸려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쯤 되면 일단 기술적으로 걸리는 자리 두 곳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최근 전저점이니까 하나 긋고 여기는 최대 매물대이기 때문에 하나 긋습니다. 지금은 설명을 위해서 두 개 다 그은 거고 이 정도 구간에서는 보통 자기 성향이나 관점에 따라 하나 정도 그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은 완전 단타가 아닌 이상 이렇게 짧게 대응할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우리는 이제 아래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딱 선 그어놓은 그 자리에서 일단 조금 반등을 하면서 걸렸죠. 이게 뭐 제가 특별하거나 뭐 결과적인 차트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역대 최대 거래가 터진 자리는 그 이상의 이제 거래나 뭐 비슷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거의 99% 저항이든 지지든 한 번 이상 걸립니다. 보시면 거래량이 적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를 한 방에 뚫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이제 여기서 일부 손절을 할지 물타기를 할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초보분들은 그 1차 지지라인에서는 보통 손절을 선택하는 게 더 합리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빙구 씨도 일단 20% 손절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88,800원에 매수한 100주 중 20주를 73,000원에 이제 매도했으니까 수수료랑 세금 제하면 마이너스 18.21%로 323,888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올라가면 80주는 들고 있으니 땡큐고 하락을 해도 그 더 저가에 다시 물타기할 현금이 확보됐으니 괜찮다. 그리고 여기서는 선 하나를 더 그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최대 거래량 하단 부근인데 최대 거래량 하단이라는 이유로만 긋는 건 아니고요. 이 카벤 같은 경우는 최대 거래량이 터졌던 이 이틀간의 경계이기 때문에 그은 겁니다. 아무튼 그 뒤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해서 그 자리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선을 그으신 분들은 또 한 번 손절을 할지 물타기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진짜 이 자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물타기를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일단 매동을 보면 이 하락을 주도한 게 외국인들이고 그걸 받은 게 개인들입니다. 대형 거래가 없는 상황에 외국인 매도에 끌려 하락한 주가가 최대 거래 구간까지 침범한 자리는 절대로 이제 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기관이 이날 좀 들어오긴 했는데 어차피 이제 결과적으로 하락을 이어갔다는 건 해당 종목이 기관 주도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한 자리이기 때문에 김빙구 씨도 그냥 멍충이처럼 여기서 물을 탄 걸로 계산하겠습니다. 일단 매도했던 20주 중에 10주만 종가인 68,900원에 물타기 매수를 한 걸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단이 86,600원으로 낮아지고 90주를 보유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가 별로 없는 이런 신규 상장주에서 굳이 억지로 이제 지지라인 하나를 더 긋는다면 대량 거래가 나왔던 상장 첫날 캔들의 중간 정도를 개인들의 심리선 정도로 그어볼 수 있고 같은 날 시가와 역대 최저가에도 각각 심리선을 그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보시면 실제로 이제 심리선의 영향을 좀 받았는지 이쯤에서 이제 반등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앞에 그어놨던 최대 거래 구간에 걸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운 좋게 이날 하단 심리선 부근에서 물타기를 했으면 좋은데 보통은 뭐 그냥 어느새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상단 저항에 걸렸으니까 또 결정을 해야겠죠. 홀딩을 할지 전에 매수했던 10주 또는 일부를 매도할지. 직전 그 10주의 물타기 가격이 주당 68,900원인데 이날 최고가는 72,300원, 종가는 이제 69,700원이니까 전체는 이제 19% 정도 손실이고 물타기 10주는 이제 조금 수익 구간입니다. 장중에 봤더라도 이제 최고가에서 매도했을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중간 정도인 그 71,000원쯤에서 5주를 매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물타기 한 10주를 모두 매도하지 않았냐면 그 물타기 할 때도 그 직전 손절했던 20주 중에 절반만 그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 물타기 한 물량의 반만 매도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럼 평당 86,600원짜리를 71,000원에 5주 매도한 거라 마이너스 18.4%로 79,919원 손실 정산입니다. 참고로 장중에 이제 주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은 자동 주문으로 그 1, 2개월 그 기간을 설정하고 그 선 그어놓은 가격에 매매 수량을 저장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설정한 기간 중에 그 가격에 도달을 하면 저장해둔 이제 매수나 매도가 자동으로 체결됩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뭐 여기 매물대 선이든 아니면 여기 60일선이든 자기 취향대로 선을 그으시면 되는데 이 선을 옮기거나 그 작은 구간에 너무 여러 개를 그리지는 마세요. 예, 그럼 결국 또 예전처럼 뇌동매매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현재 김빙구 씨는 평단 86,600원에 85주를 보유하고 있고 주가는 이렇게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 매물대를 다시 뚫으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 같으면 이 매물대 하단선은 지웁니다. 왜냐하면 적은 거래로 이 라인을 무시하고 들락거리는 게 확인됐으니까요. 즉 기술적으로 의미가 없는 선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카뱅은 3번의 반등 시도를 모두 실패하고 하락을 이어가는데 이날 보시면 이제 거래량도 별로 없이 그어놓은 선을 그 한 방에 관통했습니다. 즉 대응이 의미 없는 선이 됐으니까 이것도 지우고 여기 종가 기준 그 반등했던 최저가 자리에 새로운 선 하나를 그어 놓겠습니다. 그렇게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다가 그어 놓은 그 다음 심리선까지 도착을 했기 때문에 김빙구 씨는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5주를 종가인 55,300원에 모두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평균 가격은 이제 81,905원으로 내려왔고 주식은 다시 100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손실 정산한 금액은 403,807원입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바로 반등을 했고 잠시 횡보하다가 상승을 이어가며 여러분들이 그어놓은 저항선에 도착을 합니다. 가격은 종가 기준 64,600원. 이제 김빙구 씨도 이 원칙 매매에 익숙해졌는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만 해도 그대로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물타기도 성공했고 이렇게 반등도 했으니 일단 일부 매도. 그렇게 더 올라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과 혹시 떨어지면 더 낮은 가격에 다시 살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음을 모두 품고 김빙구 씨는 물타기 했던 수량보다 많은 25주를 과감하게 손절합니다. 확정된 손실은 마이너스 21.53%로 44만 1,467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총 손실 확정 금액은 84만 5,274원이고 75주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빙구 씨는 자동 매매도 활용해 볼 겸 그 하단 지지선인 53,700원에 자동 매수 주문 20주를 예약해 놨습니다. 그 뒤로 주가는 또 하락을 했는데 이전 지지선에서 또 걸리고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김빙구 씨의 그 자동 주문 예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럼 현재 김빙구 씨의 카뱅은 평단 75,967원에 95주가 됐고 자동 매매에 맞들린 김빙구 씨는 상단 저항선 가격인 64,600원에 또 20주 매도를 예약해 둡니다. 그리고 주가는 상승을 이어갔고 저항선에 도착하면서 자동 주문이 또 체결됐습니다. 일단 또 손실 그 23만 4,247원이 추가가 되고 75주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더니 다음 저항선 부근까지 도달하면서 주가가 7만원대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김빙구 씨는 이날 저항선 근처인 72,000원 근처에서 20주를 또 매도합니다. 보통 이 정도 반등을 하면 매도가 아니라 추매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반등에다가 최대 매물대가 상단에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꼭 추매를 하고 싶다면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저 매물대가 돌파된 이후에 불타기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아무튼 김빙구 씨는 이번 매도로 마이너스 5.7% 86,795원의 손실을 추가하고 주식은 55주가 됐습니다. 그렇게 카뱅 주가는 다시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걸리고 김빙구 씨는 25주를 매수해서 평단을 72,477원으로 낮추고 보유량은 80주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엔 저항까지 오지 못하고 하락을 이어가더니 여기 지지선을 무참히 짓밟고 최종 지지선에서 간신히 걸렸습니다.
전체로 보면 엄청난 거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소보다 거래가 실린 하락으로 이제 직전 지지선을 관통했고 하단 매물대가 없는 역대 최저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변태가 아니라면 매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최근 하락을 외국인이 이끌었는데 그걸 받은 게 개인들이니까 이런 대형주, 그러니까 주식 작전이 쉽지 않은 이런 대형 종목에서 개인 매수 플러스 주가 하락은 사실 빤스런해야 되는 신호입니다. 저 같으면 여기서는 전량 손절을 할 수도 있는 자리인데 김빙구 씨도 이제 과감하게 보유량의 절반을 종가에 손절 매도했습니다. 그럼 전체 평단 72,477원짜리를 51,100원에 매도했으니 마이너스 29.85%로 866,701원의 손실을 추가했고 보유량은 이제 40주로 초기 투자 수량의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뱅은 하단에 선을 그을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주구장창 관망해야 되는 아주 괴로운 시기에 돌입합니다. 여기까지 김빙구 씨와 냅다 홀딩하거나 뇌동매매로 물을 탄 개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두 같은 자리인 88,800원의 동일 수량 첫 매수로 비교할 때 김빙구 씨는 원칙 매매로 이제 대응을 했기 때문에 현재 평단은 72,477원의 40주 보유. 냅다 홀딩한 영희는 평단 88,800원에 100주 보유, 중간 가격대인 68,000원을 평균으로 50% 추매를 한 철수는 평단 81,867원에 150주 보유. 주구장창 하락하다가 약 반등을 한 이날 종가인 42,750원을 기준으로 보면 영희는 그 마이너스 52.1% 손실로 총 463,3,249원 손실이고요. 철수는 마이너스 48.05% 손실로 총 590만 8,458원 손실입니다. 그러나 원칙 매매로 대응을 했던 우리의 김빙구 씨는 마이너스 41.32% 손실로 119만 9,465원 손실인데 중간에 정산한 손실을 합치면 총 손실 323만 2,482원입니다. 이 카카오뱅크 예제는 손실로 마감하는 종목을 예로 든 거라서 손실을 줄이면서 이제 멘탈을 지키는 게 포인트였는데 냅다 홀딩한 영희나 뇌동매매로 물타기한 철수보다 원칙 매매로 대응을 한 김빙구 씨가 손실이 가장 적었고 무엇보다 이제 4개월 넘는 이 기간 동안 영희랑 철수는 이제 매일 가슴 졸이며 멘탈이 나갔지만 김빙구 씨는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은 상황 속에서 멘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 매도로 이렇게 손실을 본 거는 안타깝지만 지금의 주가를 보면 저때라도 탈출한 사람이 승자입니다. 아무튼 참고용으로 그 당시 후반부를 잠깐 다시 보면 그 39,550원 자리에서 반등을 했으니 이쯤에서는 여기 하단선을 그을 수 있고요. 계속 매매를 이어갔다면 기존 지지선이었던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되니까 매도 대응을 하는 자리가 되고 다시 내려왔을 때는 이제 이 선이 걸리적거리니까 이제 실제로 여기서 갈팡질팡한 게 보이죠. 그러나 또 어김없이 추가 하락을 한 카카오뱅크는 15,800원을 찍고 반등한 뒤에 간만에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야 매물대가 3만원대로 내려옵니다. 즉 이 매물대가 당시에는 이제 걸리적거리는 라인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그 부근에서 이제 한동안 박스권을 유지했고요. 이후 특별한 거래가 없으니까 또 다시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의미 있는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최대 매물대 상단 부근에 걸쳐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못하면 또 짜증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예, 오늘은 그 앞에서 설명을 좀 하느라고 좀 긴 영상이 됐는데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카뱅처럼 장기 하락으로 손실을 줄이는 종목이 아니라 상승이나 이제 반등으로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